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점수에 대한 거였는데 이 기준 점수는 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이 10이 서울 가격의 중위 가격 정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서울 가격을 놓고 나서 그 비율대로 나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미 다른 데이터로 나온 가격을 종합해서 이 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서울의 중위 가격과 오차 범위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중위 가격보다 몇 퍼센트 쌉니다. 몇 퍼센트 쌉니다 했을 때 이건 서울 가격 중위 가격만 보고 이곳이 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서울의 중위 가격과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가격이 중위 가격이 4억 7천이었다. 그때 이 점수는 8.5였습니다. 즉 여기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2014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돼 있었다? 한 15% 정도 서울 쪽이 가격이 하락돼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도록 서울 가격의 중위 가격을 오차 범위 내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그냥 서울 가격 중위 가격 정도다, 그 중위 가격에서 몇 퍼센트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직관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면 자산가치 화폐가치 그래프가 나옵니다. 즉 많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면 자산가치 대 화폐가치가 튀어나오는데 이 자산가치 화폐가치를 보면 우리가 2001년까지, 즉 IMF를 겪고 나서 하락기를 겪고 나서 2001년까지를 보면 하락 보합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부터 시작해서 08년 이때까지 상승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2배 이상이었을 때 상승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잠깐의 하락파가 한번 나오는데 그게 2003년입니다. 2003년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이건 그 전에 IMF 때 거품을 빼놨기 때문이고 이때조차도 강남 쪽에서 미분양이 터져 나왔던 2003년입니다. 그럼 이때가 뭐냐면 신용카드 사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IT 버블 사태와 같은 게 터졌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미 거품을 빼놨기 때문에 이게 아래쪽으로 오랫동안 가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기간이 또 상승기였고 08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이때까지는 다시 2배 이하로 있을 때는 무엇이었냐면 하락 보합기였다. 그리고 다시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다시 부동산 상승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2020년도에는 어떤 지점으로 들어가느냐 라고 한다면 이제 들어가는 지점은 바로 우리가 하락 보합기라고 부르던 그 지점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그래서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실거주형으로, 투자보다는 이제 거주의 시대로 들어간다 하면서 실거주하세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토대로 다시 또 주택 상승률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 상승률이 마이너스 구간대로 들어온다면 그때는 디플레이션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제 IMF 때도 있었고 2010년, 11년 이때도 이렇게 흔들린 적이 있었다. 그러면 2020년은 어떠냐면 아직 그 정도 구간은 아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3% 미만, 그 다음에 자산가치 화폐 그래프의 2배 이하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때를 이렇게 하락과 보합, 그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시기다라고 보는 게 편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런 거죠. 서울은 계속 공급이 부족하고 전주는 현재 주택 보급률이 넘치는데 서울과 비교한 게 맞나요? 기본적으로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그래프는 서울 가격 중위 가격 갖고 때려 맞춘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나온 거를 서울 가격 중위 가격을 오차 범위 안에서 서로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간격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계급. 그럼 계급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결혼 시장이나 혼인 시장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서 얼굴이 예쁜 사람, 얼굴이 못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계급적으로 나눠져 있다. 따라서 가장 위가 강남이고 그 아래가 서울이겠죠. 서울 역세권이고 서울 역세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 다음에 수도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을 거고, 그 아래도 핵심 지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은 지방 상단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곳이 땅 가격, 그렇죠. 지대료를 보듯이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게 계급적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식으로 등급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끝나냐? 다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지역들은 또 그 안에서 또 다시 계급적으로 또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을 보면 이곳은 의사들이 많이 살아요. 이곳은 교수들이 많이 살아요. 왜 우리가 이 정도 가격밖에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가장 이런 부분들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장 표준형 모형이라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표준형 모형으로 그 점수대가 나누어져 있는 걸 표시해 두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이 모형 자체가 정적이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정적으로만 있느냐 하면 이 세상 자체는 이렇게 정적인 안에서 서로 만인과 만인이 서로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다시 동적인 환경에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동적인 환경. 따라서 각 만인이 투쟁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회 자체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향하고 있을 때 그 지역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가 삐삐의 시대였고 이게 피처폰의 시대, 이게 스마트폰 시대고 이게 IoT의 시대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나 유튜버 30만 구독자, 35만 구독자 동영상 하나 올리면 200만 명이 보는 동영상들 이렇게 한 달에 몇십 개 올렸더니 내가 강남에 빌딩을 샀네 라는 거죠. 아이가 나와서 얼굴 비치면서 어른들이 같이 춤을 춰줬더니 1000만 구독자 나와서 강남에 빌딩 샀네. 그게 바로 이 스마트폰 시대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시대. 그러면 이때 또 유튜브에 나와서 나 심사임당입니다 이러면서 물건 팔아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팔아서 버는 방법 하면서 조회수 40만 50만 하면서 성공했다 이런 거.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스마트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무슨 시대가 오냐? IoT 시대가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면 자동형 배송 로봇은 6대 굴려서 월 2천만 원 법니다. 이러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런 식으로 증가할 때 그 안에 있던 아파트 가격이든지 모든 가격들은 우상향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죠. 그리고 구독자 구독자 중에서 이 내용을 저만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건가요?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설명이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들 중에서 제 구독자에서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분은 9%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쉽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나보다 전문가,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그걸 여러분들은 설명이 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전통적이고 주류 학파들의 내용, 왜 가격이 올랐나요 하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 지역의 발전이 좋은 지역입니다. 교통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하권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이런 지역이 좋겠구나. 그러니까 나보다 아유 대학 교수님이네, 아유 이분은 애널리스트네, 아유 이분은 그 유명한 빠쇼님이야, 어머 이번 직방에서 뭐 나오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주시네. 역시 그게 맞았어. 설명 너무 쉽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 할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전통학과고 주력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야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틀렸냐? 아니요, 다 맞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러면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부동산 대통령이란 놈은 대체 어떤 놈이냐면 화폐론자와 비주류적인 학파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대통령이란 놈이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기본적으로 M2가 이렇게 있는데 이 M2가 2010년도에 1639였고 2018년도에 2626이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대통령인 이 화폐론자 놈은 그렇게 보지 않고 사실 이게 같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때 50만, 이때 50만, 이때 150만이 있는데 이때 150만을 나누기 50만으로 하면 이 금액이 3이다라고 할 거예요. 이게 3이다 라고 할 건데 부동산 대통령 이 통화론자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걸 M2로 묶는다면 사실 이거는 1이다. 15와 5는 사실 같다. 15와 5는 사실 같다. 그 시점만 다를 뿐 사실 같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몇이 된다? 1이 된다는 거예요. 1. 마찬가지로 여기 25와 여기 50만과 하면 이조차도 무엇이다? 이게 5가 아니라 부동산 대통령이 이 화폐론자 놈은 이걸 1이라고 보는 거예요. 1이라고. 따라서 M2로 묶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같다. 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 두 사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내 딸 줄리아로 묶는다면 내 딸 줄리아로 묶는다면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다시 나누기를 한다면 이 값은 내 딸 줄리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점만 다를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께서 남기신 질문들 보면 설명이 너무 어려워. 저만 이해 못하는가요?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은데 제가 멍청한 건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둘 다 이제 내 딸이기 때문에 내 딸의 어릴 적과 지금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이 갖고 있던 옷을 이제 내 딸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딸이 입고 있던 이 공주 옷을 내 딸에게 준다면 이 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빠, 옷이 너무 작아요. 아빠, 옷이 너무 작아요. 이럴 것입니다. 즉, 내 딸이 입고 있던 옷이 이제 내 딸이 또 작다고 말하는 거죠. 아빠, 옷이 작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두 가지 사실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옷은 그대로였다. 옷은 작아지지도 않았고 커지지도 않았고 옷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내 딸은 이걸 작다고 말했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걸 다시 대입해서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못했던 거예요. 다시 내 딸이 갖고 있던 옷을 다시 내 딸한테 줘볼 때 아빠 옷이 작아요. 아빠 옷이 작아요. 아빠 2억이 작아요. 아빠 2억이 작아요. 바로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첫째, 2억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았다. 2억은 그냥 그대로였다. 2억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내 딸은 2억이 작다고 말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였냐면 바로 사실 15와 이때 5와 이때 5와 이때 15는 사실상 같은 거이기 때문에 이때 이 15일 때, 이 15일 때, 이 15일 때 2와 이 5일 때 2는 사실 어느 쪽이 더 큰 5다? 바로 이쪽이 더 큰 5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는 같지만 이쪽이 더 큰 5다, 더 큰 2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가치와 화폐가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2배 이하로 내려갔던 지역은 우리가 어떻는지를 우리가 부동산 매매 지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때가 부동산은 투자적 자산이야.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 라는 구간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였던 시절에서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실처럼 받아들였던 시절에서 이제는 주택은 그 투자는 신중히 주택은 거주지라는 시절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부터는 2020년에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실거주용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이때 내가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투자를 들어가서 전에 나보다 앞서서 5년, 6년 전에 했던 사람들만큼의 수익률을 어떻게 내봐야지 그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무리한 자산으로 기웃기웃 거린다면 이젠 힘들어지는 구간이다. 그러나 실거주적 목적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거주라는데 이럴 때는 실거주적 자산에서는 기본적으로 실거주적인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가격의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면서 넘기면서의 가격 상승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너무 고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은 이제 조정을 받게 되고 너무 무리하게 지금 들어간다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대로 들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0년은 하락과 보합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Q&A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